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줬는데 이걸 세부적인 항목을 뜯어보면은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단기 반등을 했는데 새벽 동안에 또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장기적인 상승 관점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PPI 지표는 중요도 측면에서는 CPI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CPI 지표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요. 한번 결과 보시면은 전월 대비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만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예측치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시그널로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항목을 한번 뜯어봤더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포트폴리오 관리비와 의료비, 호텔 및 모텔 숙박비, 그리고 항공료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도를 했고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동안에 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또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또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제 지표 결과로서는 연준이 12월에 25bp를 내릴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도 좀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후에 좀 내려앉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세금도 대폭 감면을 해주고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국에 기반을 둔 자산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트럼프가 향하는 이 방향성들을 주목을 하시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도 가장 깊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후에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4.7%로 압도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0일 거래일, 오늘까지 순유입으로 마감을 하면은 1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연속이었고, 오늘까지 만약에 순유입으로 마감을 하면은 1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점이 9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도 그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기 보유자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모두 다 제대로 흡수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9월 18일 이후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은 약 1.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가 한 개의 BTC를 매도하면은 단기 보유자가 1.28개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이 견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순유출세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지난 3월에 정고점을 찍었던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순유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흐름들이 향후 대세 상승장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2017년과 2021년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에서도 변동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표상으로도 거의 바닥 구간을 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구간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대선 직전 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도 바닥을 찍고 다시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의 방향성이 상방을 향하게 될지 하방을 향하게 될지는 이 볼린저 밴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12월은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흐름이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순 포지션 변화가 3,70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41,000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10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정점과는 거리가 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지션 변화들을 그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이클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립토콘트에서 공유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불베어 마켓 사이클 지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사이클이 본격적인 또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32평선이 365 이평선을 상방 돌파를 하는 그 시점들인데 좀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도 사이클의 흐름에서 이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가격의 큰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구간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본격적인 변동성의 흐름들이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강세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오실리테이터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이 주황색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겪으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기점으로 변화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 구간을 뚫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이 빨간색 구간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클의 정점까지는 거리가 멀고 이제 그런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알트코인 중요한 흐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알트코인의 흐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오바니 카프릴리온이라고 하는 의원인데요. 이 법안에는 정부가 세금, 수수료,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최소 5년간 보관하면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비트코인 혁신의 선두주자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아직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선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가 미국은 비트코인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5년 동안 100만 개를 매집해야 된다.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채택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관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사회가 이미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일와이어의 애널리스트인 제이콥 킹은 MS 주주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반대했음에도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인 관심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들은 빅테크를 중심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의 중요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65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67이었고 또 69로 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은 알트코인으로 조금씩 더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어제 많은 또 알트코인들이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위와 관련해서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다루어 드렸는데 어제 수위가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업비트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은 에이브였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이죠. 가장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이 에이브는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과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그동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다루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 펀더멘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펀더멘탈에서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들을 많이 다루어 드렸는데요. 알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에이브의 펀더멘탈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펀더멘탈 지표가 크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에이브의 고래들이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지 그 지표입니다. 에이브의 고래 활동이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만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을 일으킨 고래들의 트랜잭션 건수가 3,300건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일가들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무려 5천만 달러 상당의 이 디파이 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에이브와 체인링크가 포함이 됐습니다. 체인링크 역시 가장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을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플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XRP 한번 살펴보시면은 데리비트 데이터에서 행사 가격 5달러 콜옵션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미결제 악정이 125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가격 구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데리비트를 이용하는 주체들이 주로 트레이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옵션 시장 포지셔닝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강세 포지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에 대해서는 트레이더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스프레드 리서치에서 리플의 국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는 글로벌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코인과 에이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도지코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에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한번 살펴봤을 때 카르다노 고래들이 지난 48시간 동안 8천만 달러 이상의 에이다를 구매를 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가격 조정 중에 2억 1천만 달러의 도지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온체인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비트코인의 가격 오실리테이터 지표를 살펴봤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로도 역시나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 구간까지도 아직까지 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듯이 알트코인이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전반적으로 업비트 거래소를 봤을 때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이 가장 크게 펌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타임이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가격 상단으로 매도벽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수준의 높은 매도벽은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이 움직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가격의 반등을 이끈 주체들은 역시나 갈색 고래였는데 이 구간부터는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색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던져내거나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매집과 관망의 흐름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던져내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진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가파르게 던져만 내고 있죠. 그래서 가격의 조정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 녹색 고래도 조금씩 물량을 흘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있습니다. 그만큼 갈색 고래가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뭔가 매집의 움직임들, 즉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갈색 고래가 이 FOMC 미팅을 전후로 해서 뭔가 큰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102K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다시 좀 소폭 상회를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0만 달러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20 지수 이동 평균선, 이 파란색 선 상단을 갖다가 아주 굳건하게 잘 지켜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96.5K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을 지지하고 이 구간 상단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랠리를 위해서는 104K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 목표 가격은 113K와 125K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RSI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평선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다시 그 구간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12월 남은 구간 동안에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해서 과매수 구간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남은 기간 동안 안에 어느 정도 랠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1월에 어떤 대응 전략들을 또 가져가야 될지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흐름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하단으로 99.1K 부근에 롱 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0K 상단으로 해서 102K 부근으로 숏 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먼저 청산하고 다시 반등하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의 핵심적인 이벤트는 결국 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이고요. 그 기점으로 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가격이 조정 구간을 겪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더 큰 상승장을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롱님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